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에 대해서 애초에 비판 성명을 냈던 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위원장을 민주당 당대표실이 불렀다는 보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벗어난 정당이 되었습니다. 국민 다수가 더불어민주당에 불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투자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위로라고는 하지만 관련된 사안을 당대표실에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소명서도 제출했다면 이걸 누가 위로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외압이나 압력으로 받아들이죠. 후배니까 이런 일 하면은 내가 꾸짖어줘야겠다, 훈계해줘야겠다. 이런 식의 꼰대 마인드는 이제는 좀 정치권에서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얘기예요. JTBC 보도에 따르면 네. 양소영 전국 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을 이재명 대표 측근 A씨가 며칠 전에 불러서 1시간 반가량 만났다. 이 만남 자체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이거 압박용 아니냐 뭐 이런 의혹 보도였거든요. JTBC 보도 내용을 보면 그 양소영 위원장이 얘기한 그 특정 단어 뭐 이런 것까지도 지적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뭐 당에서는 그 경고가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시점과 장소가 모두 경고의 의미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양소영 그 위원장 등 이른바 청년 정치인들이 김남국 의원 사태에 대한 당의 대응을 비판하니까 그 직후에 불렀단 말이죠. 또 하나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당에서 얘기했듯이 정말 위로를 할 목적이었다면 다른 방식으로 또는 다른 장소에서 위로를 할 수 있었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대표실로 불렀잖아요. 그러면 보통의 청년 정치인들이 대표실에서 소환을 하게 되면 그 아마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이 자체가 경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시점과 장소를 본다면 이거는 그 안에서 실제 어떤 대화가 오갔던 간에 그거는 경고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본인에 대한 비판, 동의한 당원이 수만 명이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 측근 A씨 얘기. 이건 막 그 김남국 의원 비판할 때 도덕성이라는 문구를 썼기 때문에 이건 비명계가 쓰는 표현 아니냐, 오해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어제 그 리포트로 알려졌는데 민주당 이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어디까지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당대표실에서 나온 이야기니까요. 제가 봐서는 이제 이 현황을 얘기하면 양소영 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이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좀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생위원들의 명의를 모아서 이렇게 주장하는 바다라고 했을 때 명의도용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명의도용 문제 부분 때문에 당내 게시판에 양소영 대학생위원장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양 위원장이 힘든 상황에서 아마 당대표 비서실에서 불러서 위로를 했다고 지금 해명을 하는 거거든요. 이 리포트에 대해서. 근데 위로를 했다면은 괜찮은 거죠. 선배 정치인으로서 힘들지만 네가 할 말을 했다고 본다. 그러니까 너무 주눅 들지 마라. 이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만약에 압박이 됐다. 예를 들어 동의한 당원 수만 명, 도덕성 문구에 대한 단어의 표현, 지적이 있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당에서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당에서는 뭐 20분 정도밖에 안 만났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던데. 그게 뭐 20분인지 뭐 느끼는 심리적 시간이 뭐 1시간 반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충분히 긴 시간을 만난 거는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양소영 위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 민주당 내에서 젊은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논란에 들어가게끔 당대표 비서실이 이런 오해의 소지를 안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 내에서 청년 정치인이 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다는 그 용기 자체만으로 내용과 상관없이 칭찬해 줘야죠. 그러니까 굳이 부를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왜 위로든 당대표실에 했다 이 압박이든 이런 필요가 없었는데 굳이 이 부분들을 오해 살 여지를 줬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하지만 분명히 당에서는 분명하게 양소영 위원장도 그랬습니다. 당이 말한 부분들이 맞고 본인이 지금 명의도용 문제에 있어서는 자진해서 출석해서 이 부분을 밝히겠다.
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보고 저는 이제 당에서 앞으로 쓴소리 부분에 대해서는 당대표 비서실에서 관여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 대변인께서도 좀 뭐 다소간 오해 살 만한 여지는 있다 이 얘기를 좀 하셨네요. 제가 이제 좀 첨언을 하면 양소연 위원장과 통화를 했었어요. 언제요? 아니, 한 며칠 됐어요. 며칠 돼서 최근에 이제 좀 이렇게 당내 게시판에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했더니 되게 좀 이렇게 좀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런 차원에서는 그냥 격려를 해주는 게 선배 정치인들로선 아주 바른 자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체가 이재명 대표의 측근 A씨 누군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혹은 그 장소가 당 대표실 아니냐는 보도 때문에 이게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의원 70%는 쓰레기다 이 문자 개딸로 추정되는 거 공개했다가 이현욱 의원 사실상 감찰 지시 얘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뭔가 이재명 대표가 당에 본인 생각에 해를 끼칠 만한 사람들을 좀 정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일부에서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딸들의 문자 테러를 받은 피해자거든요. 근데 그거를 민주당원이 아니다라는 거 하나 가지고서 사실상 뭐 이간계다, 뭐 사실상의 감찰 지시까지 와서 오히려 이원욱 의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듯한 행동을 했었고 지금 이 양소영 위원장에 대해서도 저는 없는 얘기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뉴스로 나올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더 이상 밝힐 뭐 내용이 없다라고 한 거는 완곡하게나마 이 사실을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걱정돼서 불렀다라는 게 그만큼 궁색한 게 협박하는 입장에서도 사건 중에서도 그런 거 많아요. 너 이렇게 하면은 직장도 잃고 돈도 잃고 주변에서 이제 더 이상 어울리지 못할 거야. 나는 너 걱정돼서 그러지라고 끝맺음을 해요. 이건 그럼 협박인가요? 걱정인가요? 보통 깡패들도 업주들한테 돈 뜯어갈 때 보호비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붙이는 말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내용 가지고 봐야 되는데 굉장한 압박을 받을 만한 상황이 맞고 그리고 올바른 얘기를 했고 이게 국민들 상식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여론하고도 일치하는 얘기인데 그거를 지금 당대표실에서 불렀대는 거는 건전한 상식에 의해서 나오는 이견에 대해서도 그것도 억누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과연 팬덤 개딸만 붙들고서 하려는 그 이재명 대표의 이 행동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정당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 얘기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여당에서는 이걸 누가 위로로 받아들이겠냐, 외압이나 압력으로 받아들인다. 글쎄요, 뭐 대학생 위원장을 당 대표실로 불렀다 이 보도에 대해서 당연히 당내에서도 말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 시점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민주당의 위철한 윤리심판원장의 이 발언도 어제 오늘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김남국 위원장이 이제 진상조사나 이런 것들 앞으로 좀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일관이 가는 게 있을지. 권익위 통해서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서 투자를 했다거나 또는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 네. 그러면은 합당한 아주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저는 좀 문제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세비 문제랄지 예산을 투입해서 네.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져버렸다.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아유.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겠죠. 예. 뭐 일각에서는 왜 이 얘기를 지금 와서 하냐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남국 의원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다. 국회의원도 국민 뜻 받들어야 된다. 거의 뭐 호인 의혹이 한 달 가까이 진행된 이후에 윤리심판원장이 이 발언이기 때문에 다만 이재명 대표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게 이재명 대표의 손절 신호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일단 본인이 맡고 있는 자리 자체가 윤리심판원장이잖아요. 예. 심판원장으로서 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뭐 시점은 물론 늦은 측면이 있지만 바로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바로 거기에 대해서 막 윤리심판원장이 뭐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도 심판원장이라는 그 자리에 맞는 얘기를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민주당의 문제가 뭐 여러 가지 있죠. 김남국 의원 건은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봐서 사법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이러는 것에 따라서 이제 제명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민주당 자체적으로 과거에는 민주당이 상징하는 바가 어떤 개혁성이라든지 민주성, 역동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갔었는데 지금은 아까 양 위원장 건에서도 보듯이 김남국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발빠르게 그런 것을 과감하게 처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다양한 목소리들을
좀 억압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자꾸 이제 국민들한테 지금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과연 민주당이 과거에 지향했던 것과 맞느냐,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 줄로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저는 과감한 그러한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많이 나와줘야 되고 그것들이 좀 자유롭게 오가는 그러한 정당의 모습을 빨리 되찾아야 된다. 그것이 민주당으로서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자랑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 메시지를요. 사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손절 신호다라고 하는 건 좀 과도한 해석인 것 같아요. 일단 저 메시지도 굉장히 늦었잖아요. 그리고 윤리심판원장이 본인의 직분을 다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민주당의 당규가 다 정비가 돼 있어요. 18조, 19조에 의해 가지고 탈당 못하게 하고서 제명 처분할 수도 있었고 탈당이 되고 나서 지금 절차 진행해 가지고 복당이 불가능하게 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두 가지 절차를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으면서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됩니다. 이렇게 툭 던져 놓으면은 민주당도 그래도 올바른 생각 가진 분도 있나 보다. 이 정도 메시지 하나 던져놓고 모든 건 다 그냥 국회로 떠넘기는 그런 행동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차원의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가 시작이 됐고 일부 청년 정치인들에 대한 여러 압박 논란까지 저희가 첫 번째 주제를 만나봤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중에 대통령실로부터 속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을 제거했습니다. 이미 재승인과 관련해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면직을 제거했다.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저거는 뭐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그 재판에 회부된 사람에 대한 그 인사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절차에 따라서 그 대통령이 면직을 한 건데 저런 문제는 나중에 이제 뭐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게 될 소지는 있어요. 뭐 본인이 저기에 만약에 승복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뭐 법적인 절차로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행정소송까지요. 예. 그렇죠. 그러나 일단 그 대통령이 그 법률에 따른 권한은 분명히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껄끄러운 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이런저런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을 이제 다음 달쯤에 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이 제거가 됐고 근데 한상혁 위원장은 본인이 행정소송하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본인 스스로가 법적 절차 밟아가겠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형사사건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종편 재승인과 관련된 혐의가 있어서 이미 기소가 됐고 기소된 맞아요. 사람에 대해서 면직 절차는 법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사실 기소가 부당하지 않으면 면직 절차도 타당하기 때문에 그 승소 가능성이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한상혁 위원장의 형사사건의 결과를 굉장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용산 대통령실부터 들려온 속보.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제거했다는 얘기까지 속보로 한번 만나봤습니다.